여러분만의 강점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튀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묻히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조직의 특성,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연예계 뭐 이런 쪽은 튀면은 사는 거죠 사실. 그런데 저처럼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 이런 데서는 튀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적응이 되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 후배랑 상담 아닌 상담을 제가 해주게 된 거예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쪽이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의 고민의 어떤 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튀게 본다. 내가 적응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저의 20대의 모습이 보였었어요. 저를 20대로 돌려서 그 친구한테 저의 경험과 어려웠던 점 이런 거를 얘기해 줬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내가 어떤 성향인가,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점을 알아가는 거는 내가 보는 강점이 있고 남들이 보는 나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시선을 좀 객관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스트레스 되고 우울한 증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강점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강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 입으로 강점을 얘기하는 거는 겸손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점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 툴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미국의 갤럽에서 하는 강점 조사라는 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에서는 상위 5개를 체크를 해줘요. 전체가 나오는데 그 많은 거를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5개를 집중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1강점이 공감으로 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공감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제 1강점이 공감으로 떠서 제가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MBTI 성향에서도 F가 되게 강하게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 있다는 거를 또 새롭게 인지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 연결성, 회상화, 배움 이런 게 저의 강점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제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한 꼭지꼭지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은 되게 애정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케팅의 그 바이블이라는 스틱하고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더 쉽게 풀어서 쓴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독서 모임의 거의 대가라고 하시는 그 강규영 대표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저한테 추억이 있는 책인데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그 원우들하고 그 해외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떤 언니가 분홍색 티를 쫙 선물을 해줬었어요. 분홍색 티가 너무 예쁘기도 했고 그래서 갑자기 그 핑크 펭귄 그 책이 분홍색 책이에요. 책이 전체가 분홍색인 책은 되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독서 토론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되게 재밌고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뭐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리더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읽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삶에 볼 때 마케팅이 아닌 구석은 한 구석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정 경영을 하던, 직장에서 경영을 하던, 나를 브랜딩 하던 마케팅은 사실 소소하게 다 녹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책을 추천한 이 강규영 대표는 이 책은 20번 이상은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강규영 대표님도 이 마케팅을 강력하게 접목을 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 온라인 시장에서 학습 플랫폼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그 온라인 시장을 보시면
이게 다 적용이 돼 있고 다 녹아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회원들은 다 회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색에서는 자기 짝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들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회색 무리에서는 핑크 펭귄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핑크 펭귄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핑크 펭귄 전략은 뭐냐? 너만의 정체성은 뭐냐? 너만의 고유성과 특유성은 뭐냐? 이거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다 비슷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난 돌이 정 맞는 조직들이 있어요. 내가 본질이 핑크 펭귄이다 그러면 그런 조직에서는 핑크 펭귄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독서 모임한 지 거의 6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책만 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그 5060이 누릴 수 있는 그 컬처를 향유하자, 이런 그 모토도 있기 때문에 트레킹을 갈 때도 있고,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뭐 미술관, 뭐 이런 전시회 이런 데를 찾아갈 때도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명사특강을 해보자. 왜냐면 다 어디 장님이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본인들의 그 탁월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르누아르에 대해서 그 미술을 전공하셨고 또 미술학원 원장님을 하셨던 어떤 센터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걸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린 그림을 다 갖고 오셔서 세기별로 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회원분들끼리 이달의 명사는 너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명사 특강을 해봐. 주제는 너가 정해봐.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한 저만의 핑크 펭귄 전략이에요. 저희 독서 모임에. 그래서 또 다음 달은 얼마 전에 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했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그 언니가 그 아들이 와서 특별히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임을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면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재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를 활용해서 그냥 소소하게 작은 인문학 클래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으세요. 이 핑크 펭귄이 되는 거는 3단계 전략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 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전환점을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떤 고비가 있었고 또 그 고비를 통해서 깨달은 건 무엇이 있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나 고비 이런 게 없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분명히 얻는 게 있고 분명히 깨달은 게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이나 목표를 명확히 방향은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만의 why, 나만의 신념, 나만의 가치,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내가 왜 이거를 추구하나,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먼 신에게 Why, 그것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먼 신에게 Why에서 골든 서클이 나오잖아요. Why, How, What. 이 순서대로 내가 왜 일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요 골든 서클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핑크 펭귄은 내가 곧 브랜드다. 그 브랜드를 어떠한 전략으로 남들과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추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제너럴리스트가 괜찮은 조직도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괜찮은 조직도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 안에,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이 정년 퇴직이니까 60 이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대에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이후 시점에 나만의 브랜드는 뭐고 나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가 궁금하고 그것을 준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이 책을 너무 강추드려요. 근데 이 책은 정말 강규영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20번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5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짬짬이 이 책을 20번을 읽어보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야에 20권 이상의 책을 읽으라고 많은 곳에서 권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괜찮은 책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 그 책을 20번 이상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요. 그 책을 씹어 먹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나한테 체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나만의 브랜딩, 나만의 브랜드화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핑크 펭귄처럼 나만의 어떠한 독보적인 브랜드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